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관제인 연수에서 강의했던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 중요한 판례, 개인 파산에 대해서 판사님이 하신 거를 한번 두 번은 이미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4다 226627 결련 파산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어떤 사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2009년 8월 25일 1차 회생 절차, 이건 이제 법인회생이죠. 법인회생 내지 일반회생,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0년 10월 27일 폐지되었고 그 후 두 차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15년 7월 7일 두 번째 기각 결정을 받아 2015년 12월 11일 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16년 3월 15일 파산 신청을 하여 4월 25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1차 회생 절차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했는데 이 사건에서 이 대여금 채권이 공익채권이었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는 이른바 결련 파산 절차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대여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다라는 이유로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재단채권 이행의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된 후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을 별도로 해서 선고를 받았을 때 이때 이게 과연 결련 파산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6조 회생 절차 폐지 등에 따른 파산 선고.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해 회생 계획 인가가 있은 후 회생 절차 폐지 또는 간이 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이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2항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또는 간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 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3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산 선고 전에 지급이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이 정지 또는 파산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5항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의 규정, 파산 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 절차에서 행해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결련 파산은 이 6조에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또는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 불이인가 결정 후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6조에 따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고하는 파산을 지칭합니다.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지만 이것처럼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결련 파산 절차에서 회생 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6조 2항에 의한 파산 선고에서는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 절차에서 행해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자 없는 기한부 채권, 정기금 채권, 이자 없는 불확정 기한 채권 등 비금전 채권, 외국 통화 채권 등은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다르게 취급하므로 다시 조사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6조 2항은 법원이 파산 선고 시기를 열거된 각 결정의 확정 이유로 규정하고 법원이 직권 외에도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련 파산 절차에서의 이 특칙이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회생 절차 종류에 관한 각 결정 이후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6조 2항의 신청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위조항의 신청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련 파산은 6조 1항은 그쵸? 6조 1항은
회생계획 인가 후 이제 폐지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이때는 직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산 선고를 받지 않고 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 불인가 결정됐을 때는 이때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파산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련 파산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 신청하느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의 요지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 결정 등이 있을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되어 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파산 신청만을 채무자회생법 제6조 2항에 의한 결련 파산 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 결정 등이 있을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되어 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파산 신청. 결정 이후부터 확정 전까지. 그러니까 이미 다 회생 절차가 종료가 확정되고 그 이후에 파산 신청한 것은 결련 파산 신청이 아니다.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검토. 실무는 법 규정과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조 2항에 의한 파산 신청은 기각 결정 등 이유와 그 결정의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파산 신청만 이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파산 신청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결련 파산에 해당하지 아니야. 그렇죠? 그 한참 후에 2016년, 2015년도에 이제 기각 결정이 됐죠. 그렇죠? 두 번째 기각 12월 1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신청해야 돼 결련 파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2016년 3월 15일 날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회생 절차 종료 이전 확정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련 파산이 아니다. 따라서 6조 4항 공익채권이 재단채권으로 하는데 적용이 안 된다. 이거 별도의 그냥 파산 신청을 본 거죠. 따라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6조 4항이 재단채권이 아니고 파산 선고자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1심 법원은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 절차와 별도로 제기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항소기각됐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련 파산이라는 게 무조건 결련 파산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파산 회생이 인가된 후 폐지되는 경우 있죠. 인가된 후 폐지되는 법원이 파산 선고가 있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 거를 결련 파산이라고 하죠. 6조 1항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직권입니다. 직권으로. 신청은 아니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된다. 결련 파산이 있고 두 번째는 신청에 의한 결련 파산은 회생 폐지 결정 또는 불인가 결정 되고서 그 회생 종료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선고의 직권으로 선고하는 경우를 결련 파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련 파산의 실익이 뭐냐? 결련 파산하고 회생 종료 이후에 독립적으로 파산하는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결련 파산에는 요 사항 1항 또는 2항 규정의 파산 선고 이게 결련 파산이죠. 이때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련 파산이 아닌 경우에는 파산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돈을 빌려줬나 봅니다. 통상 공익채권이죠. 그런데 결련 파산이 인정되면 공익채권이 재단채권을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건 결련 파산이 아니다. 이미 다 끝난 다음에 회생 절차가 다 종료되고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별개의 파산 신청이지 결련 파산 신청이 아니다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련 파산의 어떤 채무자가 만약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면은 부지런히 회생 절차 종료 전에 파산 신청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나중에 뭐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을 인정해 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파산 절차에 불과해서 우선 채권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결련 파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